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6일이고요. 긴급히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보석을 허용했다는데요.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저자들이 얘기한 대로 내란의 중죄인이라면은 보석으로 나와서 방어권 보장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직위원 판사가 엄청나게 좌파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들 보면 서울고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선거법 재판 그리고 대장동 재판 싹 다 중지를 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나와 관련된 법안 무리하지 말아라 해서 방탄법을 또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멈추기까지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법원을 자기네들이 완벽히 장악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양심 있는 판사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국방장관 보석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수! 다만 윤석열 측 등 관련자에 대해서 연락은 하지 말아라. 조건부 보석입니다. 자, 내란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고요. 또 자유의 공기, 자유의 바람을 맞으면서 확실하게 재충전할 수 있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직위원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상황인데요.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서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서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겁니다. 자,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후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있죠.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나 보석 석방이 돼서 열흘 먼저 나오나 사실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재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재판 결정, 그 판결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이렇게 묶어두고 싶다고 해도 다른 꼼수들을 쓸 수가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새로 구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재판부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에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방지,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대리인, 친족과 사건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SNS를 비롯해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핑계는 보석기간 만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계속 잡아두려면 잡아둘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새로운 혐의 땡겨가지고 별건으로 땡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가는 이유, 이거는 이런 일 때문이겠죠. 직위원도 자기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독립성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란 특검이 되면서 직위원 재판부 자체를 교체. 그래서 내란 특검법 재판 이송한다거나 병합해가지고 직위원을 빼버리겠다. 지금 좌파들이 엄청나게 직위원 판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소위 말하는 룸사롱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정말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짓들을 좌파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굴복할 소냐.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이미 사법부는 자신들이 다 장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나와 관련된 법안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자 방탄법이 싹 다 멈췄다. 이건 뭐겠습니까? 알아서 재판부가 내 편을 드는데 굳이 무리해서 법안 통과해서 여론 나빠지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쟁점 법안 관련 대통령실의 의견을 구하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가 6월 12일 본회의를 열어서 방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6월 10일 본회의 소집 요구를 취소합니다. 이 과정에 이재명의 의중이 작용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의 의견을 구한 것은 박성준 전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였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자신의 재판을 면속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이거 당연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법을 왜 중단하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도 그 부분들 민생 위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알아서 판사들이 재판을 중단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직위원 판사가 본인의 독립성 그리고 본인의 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민주당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거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